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선투행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 하락했고요.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자, 봉쇄 풀자 내년 성장률 전망치 높아진 중국 방역 완화로 경제 정상화를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BS는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에서 4.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가 2023년도에 크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휴업일 도입 후 유통시장의 규모 변화입니다. 전통시장은 소폭 상승했고요. 대형마트는 더 적게 상승을 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은 2013년에서 2021년까지 4.86배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자, 5년 만에 경매 나온 은마 27억짜리 24억을 빚낸 영끌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거래 8개월 만에 경매에 나오게 됐는데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달 이자가 2천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4천만 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27억 아파트를 24억 대출을 받았다. 이것은 투기이고요. 아주 위험한 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국 상당수 근원 물가가 안 꺾였다고 합니다. 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보합 내지는 하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현대 로템에서 만든 GTX-A 전동차가 출고가 되었습니다. 자, 운정역부터 동탄역을 잇는 11개 역사 82km를 이 열차가 달리게 되는데요. 자, GTX-A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LG 엔솔 오창 공장 배터리 증설에 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청주 오창에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새 0에서 1049가구 원주의 이야기인데요. 자,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뭐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미분양이 없었다가 이제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녹번동에 코엑스급 융복합 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축구장 15개 크기의 부지에 주거, 상업시설과 60층 랜드마크도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30층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위치는 불광역 인근으로 보여지고요. 녹번역과 불광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 지역은 인프라가 좋아지고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깡통 전세 확산에 전세권 등기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집주인들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확정 일자면 됐지, 뭐, 이렇게, 어, 집주인들이 감당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 최근에 빌라왕 사건이라든지 깡통 전세 뉴스로 임차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과 빌라의 시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법이 사라지면 저가 빌라에서도 임차 수요를 얻으려는 수요자가 늘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 깡통 전세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올 주택거래 10건 중에 한 건은 증여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증여가 유리한 시기입니다. 시세보다 더 싸게 증여를 해도 금매와 섞여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여가 일반 거래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격을 더 하락한 것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아산 초사동에 경찰병원 미리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550병상에 의료진 1000여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충청권 의료 서비스 발전의 기회라고 하는데요. 초사동의 위치는 그렇게 도심은 아닙니다. 도심하고 가깝긴 하죠. 네. 550병상의 병원이 생기는 것은 아산 시민에게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는 그 고령화 때문에 대형 병원의 유무가 주거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행사를 했어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때는 거절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그 승소가 바뀌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한 기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유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라져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정책 기획위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요. 많은 부분 불수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불합리하게 꼬였고요. 이것이 풀려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자, 올해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 전년보다 거래액이 100조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임장을 갔었는데요. 그것은 수도권에서 하락이 심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는 집주인들이 일단 2023년 3월까지 버티자였습니다. 지금의 금리와 대출 이자는 부담스럽지만 3월 이후로 금리와 대출 이자가 줄어든다면 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앞으로 일자리가 늘고 교통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에 비해서 이미 가격이 30에서 35%가 하락해서 더 하락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계산하면 분양가 이하로 더 하락하기 어렵고 향후 대규모 공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종부세 인하, 취득세 인하 예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도 버티기로 결심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과 투자자의 금매 물건이 사라지면 바닥을 다지고 내년 6, 7월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전세 사기의 공범들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빌라왕 사건을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상적인 비율은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의 아파트라면은 5억의 전세가가 적당하죠. 그런데 매매가 10억 아파트가 전세가가 8억이라면 이것은 앞으로 매매가가 16억이 되든지 전세가가 5억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80%가 되면 투자하기에 적당합니다. 이 아파트가 20%만 올라도 투자금 대비 100%의 상승이고 세금과 비용을 내도 50%의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가 3억에 전세가 3억 2천이면 사기꾼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목적이 아니라 살 때마다 생기는 2천만 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종부세를 낼 생각도 없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노숙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이 악하기에 이런 범죄는 2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저가 주택도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크게 불리한 세상인데요. 그래서 저가 부동산은 임차 수요는 있어도 보유 수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